반갑습니다. 라이브 서비스의 친구 센트리를 발표하는 이호성입니다. 열심히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여 개발을 마치고 QA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배포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발 문제 없이 돌기를 기도하시진 않나요? 하지만 저희 바람과는 달리 라이브 환경에서 우리 코드는 안타깝게도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테스트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버그, 예상치 못한 사용자의 동작, DB 부하, 네트워크 장애, 다른 컴포넌트의 장애, 진짜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배포를 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테스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제대로 막자입니다. 센트리는 이 목표를 위한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익세션 모니터링과 관리 도구입니다. 이미 많은 회사에서 센트리를 사용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센트리 혹은 유사 서비스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발표를 들으시면서 개선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센트리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 발표를 통해 센트리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라이브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자의 더 넓은 삶을 위해 센트리는 도움이 됩니다. 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이썬을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이렇게 파이썬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커뮤니티 후원자와 발표자로 기여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기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2021년 파이콘을 함께 즐겨봅시다. 저는 2015년부터 8%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8%는 파이썬과 장고로 바닥부터 만들고 있는 첫 번째 금융회사입니다. 저희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밸류된 고객들을 찾아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많은 개발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발표를 하는 2021년에도 그렇고 뒤늦게 이 영상을 보시는 2022년, 2025년에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대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이 발생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이 세션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트레이스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 과정에서 이런 트레이스백을 확인하고 코드를 수정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버에서 이 세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로그에 그 결과가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로그만으로 그때의 상황을 짐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에러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은 이 세션과 그때의 상황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센트리 설정을 하고 이 세션을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센트리 SDK 이닛에 포함되어 있는 URL은 DSN이라고 부릅니다. API 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동일한 제로 디비전 에러 이 세션을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트레이스백에 이어 센트리로 한 개의 에러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센트리에는 얼럿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슬랙과 이메일로 얼럿을 수신하게 됩니다. 저는 방금 발생된 제로 디비전 에러 이 세션에 대해 왼쪽 화면과 같이 슬랙으로 얼럿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센트리 IO 홈페이지에서 발생된 이 세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센트리를 살펴보기 전에 문제 해결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따라 센트리의 기능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정 단위의 개발을 마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잘 도는지 모니터링하다가 문제가 발견되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다시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운영 환경으로 넘어와 봅시다. 서버에 배포 과정이 추가됩니다. 여러 곳에서 발생되는 정보들이 한 곳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개발 시에는 그 결과를 개발자가 주시하고 있지만 운영 환경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알림을 받습니다. 알림을 받으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종종 사용자의 잘못된 접근, 웹크롤러의 접근처럼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배포합니다. 이번에는 팀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다른 부분들은 동일하지만 어떤 사람이 작성한 코드에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슈를 할당해야 합니다. 또한 각 문제들이 잘 할당되고 해결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센트리는 배포 이후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발표의 부제가 배포가 끝난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문제 해결 과정을 먼저 살펴봅시다. 운영 환경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왜 어려운지를 개발 환경과 비교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센트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더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운영 환경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컨텍스트의 부족입니다. 개발에 이어 디버깅을 할 때에는 발생된 문제와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 코드의 히스토리, 관련된 모듈 등이 이미 개발자의 머리에 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버그를 찾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배포한 지 일주일이 지난 코드에서 발생된 버그라면 혹은 전임자가 개발한 코드에서 발생된 버그라면 어떨까요?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컨텍스트를 갖추는데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센트리는 이와 같이 이 세션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빠르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센트리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이 세션 섹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이 세션이 발생한 코드와 스택 트레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디버깅에 필요한 주요 변수 값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트리에서는 전체 코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GitHub과 연결하면 이 세션이 발생한 코드를 바로 GitHu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레드크럼스는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빵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나중에 빵 부스러기를 주우면서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로깅 모듈을 사용해서 기록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남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경우 로케이션의 변경과 API 호출이 함께 기록됩니다. 연결된 모듈 혹은 설치되는 인티그레이션에 따라 기록이 남는 것 외에도 직접 브레드크럼브를 기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수의 원인과 특정한 환경에서만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 재현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브레드크럼스는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태그스는 키 밸류로 값을 기록합니다. 이 값들은 센트리 내부에서 인덱싱이 되어서 검색 혹은 필터링 용도로 사용됩니다. 어떤 문제가 특정 환경, 특정 릴리즈에서만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후 이슈들은 다양한 뷰에서 살펴볼 때에도 태그가 사용됩니다. 태그스는 키 밸류로 값을 기록합니다. 이 값들은 센트리 내부에서 인덱싱 되어서 검색 혹은 필터링 용도로 사용됩니다. 어떤 문제가 특정 환경, 특정 릴리즈에서만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후 이슈들을 다양한 뷰에서 살펴볼 때에도 태그가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연결된 인티그레이션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 브라우저 정보, OS 정보와
실행 시 인자에 대한 정보, 설치된 패키지에 대한 정보, 리퀘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센트리를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면 운영 환경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수집되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수집 과정은 간편해야 합니다. 수집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면 수집에 게을러지고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부 정보가 누락되기 시작하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설치형이 아닌 사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노출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데모 때 실행시켰던 초기화 함수인 Sentry SDK init을 다시 살펴봅시다. 이 함수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인티그레이션이 포함되어 동작됩니다. 이 세션 훅 인티그레이션은 핸들되지 않은 이 세션을 리포트합니다. stdlib 인티그레이션은 표준 라이브러리 중 일부를 리포트합니다. 예를 들어 http lib의 경우에도 리포트되어서 리퀘스트와 같은 패키지를 통해 http 요청을 하는 경우도 breadcrumbs에 기록됩니다. 모듈즈 인티그레이션을 통해 설치된 파이썬 패키지가 이벤트마다 기록됩니다. 로깅 인티그레이션은 로깅 모듈을 통해 남기는 내용을 리포트합니다. 이 중 로깅 인티그레이션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설정의 경우 인포 레벨은 breadcrumbs에 그 기록이 남습니다. 로깅 에러를 쓰는 경우에는 해당 메시지가 센트리에 기록됩니다. 대부분의 파이썬 모듈과 이미 작성된 코드들이 적절한 수준의 로깅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로깅 모듈을 통해 센트리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트리는 다양한 프레임워크에 맞는 인티그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장고의 settings.py에서 장고 인티그레이션을 추가해주는 것만으로 리퀘스트, 환경 변수, 사용자 정보, DB 쿼리 정보를 문제 해결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센트리로 집중할 때 개인정보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로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이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카드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그리고 인증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해당됩니다. 이 정보가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센트리로 제공하는 경우도 당연히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센트리를 직접 호스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서는 사스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크러빙은 데이터를 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센트리에서는 특히 민감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데이터 스크러빙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즉 SDK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센트리의 before send 훅을 사용해서 이벤트를 전달하기 전에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efore breadcrumbs를 사용해서 breadcrumbs를 전달하기 전에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보를 직접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efore send의 경우입니다. 생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 before send에서 원래의 값을 해시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확인은 어려워지지만 해시를 통해 동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정보를 직접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웹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하면 리퀘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메일과 이름 등 사용자 정보를 센트리로 전달하게 됩니다. 개인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내부 사용자 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센트리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경우입니다. 센트리에서는 데이터를 내부에 저장하기 전에 서버 사이드 데이터 스크러빙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센트리 IO의 관리 페이지에서 스크러빙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스크러버를 활성화하면 센트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패턴들을 일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특정 필드들에 대해서 스크러빙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필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러빙이 적용되어 있더라도 항상 서버 사이드 스크러빙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클라이언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센트리에서 제공하는 릴레이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센트리에서 저장 전에 데이터 스크러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적인 이유로 확인할 수 있는 쪽에서 데이터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정 값은 센트리 서버에서 전달받고 데이터 스크러빙을 로컬 네트워크 내에서 수행하는 릴레이를 쓸 수 있습니다. 릴레이 서버는 데이터 스크러빙 외에도 로컬 네트워크 내에서 이벤트 기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빠른 리스폰스 타임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수집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수집되게 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이벤트를 필터링하고 그룹으로 잘 묶어야 합니다. 서버에서 유입되는 이벤트에 대한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오래된 브라우저나 알려진 크롤러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 테스트 환경에서 발생되는 IP 주소를 필터링하거나 특정 메시지를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이벤트를 잘 줄여야 중요한 이벤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버그가 있으면 해당 코드가 동작할 때마다 유사한 이세션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이세션이 모두 분리된다면 관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왼쪽의 코드를 보면 10개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센트리에서는 동일한 스택 트레이스를 갖는 이벤트들을 하나의 이슈로 묶어줍니다. 이번에는 로깅 에러가 센트리에 기록되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메시지 포맷을 갖기 때문에 메시지로 그룹핑이 되었습니다. 인자로 1, 2, 넌을 넘겼고 세 가지 모드에 대해서 이 세션이 발생합니다. 1, 2는 숫자가 포함된 메시지로 하나의 이슈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넌이 포함된 메시지는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슈 그룹핑을 위해 핑거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수명과 인자를 합쳐서 해시 값을 만들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핑거프린트를 직접 지정해서 그룹핑 방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코드상에서 스코프 핑거프린트를 직접 지정해 주어서 이전에 두 개의 이슈로 나눠졌던 이 세션을 하나의 이슈로 합칠 수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문제이고 코드 수정이 번거롭다면 센트리 웹페이지에서 이슈를 직접 합쳐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집된 이벤트에 대해서 알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알림은 양측이 손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만 알릴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센트리에서 보낼 수 있는 얼럿에는 이슈 얼럿과 매트릭 얼럿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매트릭 얼럿은 제외하고 이슈 얼럿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얼럿에 대해서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언제 트리거되고 어떤 필터링 조건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예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발생되고 아무에게도 이슈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not assigned issue 채널로 슬랙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리더는 이슈를 살펴보고 관련된 개발자에게 이슈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발송, 이메일 발송도 가능하며 개인 혹은 특정 그룹에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알림을 받게 되면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분류를 진행하고 적절한 사람에게 할당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은 최대한 자동으로 진행되어야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할당되지 않은 이슈의 경우 팀 멤버에게 이슈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센트리에서도 할 수 있고 슬랙에서도 이슈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슬랙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이후 할당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정 모듈의 오너십이 분명한 경우 혹은 특정 API URL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한 경우 미리 룰을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GitHub 등과 연결을 해두면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이슈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커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커미터에게 빠르게 이슈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슈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이슈를 특정 기간 혹은 조건에 따라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무시하거나 100번이 발생할 때까지 무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이 만료되면 unignored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resolved 상태로 변경합니다. 해결되었다고 표시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regression 상태가 됩니다.
new issue, unignored, regression 상태는 리뷰 대상이 됩니다. 리뷰 대상이 되는 이슈들은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해결하거나 무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발생되는 이슈들을 제때 잘 처리하고 분류해서 오른쪽과 같은 즐거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문제가 얼마나 어떤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 중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은 할당되지 않은 이슈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먼저 할당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할당된 문제들이 배포 이후에 잘 해결되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뷰로 이벤트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정한 태그를 기반으로 쿼리를 작성하여 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순서대로 살펴본다거나 특정 시간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 환경에서 문제점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포 이후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센트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던졌던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트리는 무엇이고 왜 써야 할까요? 센트리는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할까요? 이셉션이 발생했을 때 센트리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세션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필요 없는 이벤트를 필터링하고 같은 문제들을 잘 묶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인정보는 센트리로 보내지 않을 수 있나요? 발생된 이 세션을 빠르게 적절한 사람에게 할당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람을 어떻게 보내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으시다면 저는 성공적인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 중 센트리를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분명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트리를 시작하실 수 있는 링크를 모아두었습니다. 특히 센트리 홈페이지에서는 샌드박스를 제공합니다. 센트리의 기능을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센트리는 장고 DB로그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따라가 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겁니다.